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자치발전전략 대토론회 진행의 아나운서 김우진입니다. 전 세계인의 가슴을 뛰게 했던 2018 동계올림픽, 그리고 올해 초 성공리에 개최된 동계 청소년 올림픽까지 강원도는 세계적인 올림픽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이제 이 올림픽 유산을 활용해서 지역은 물론 국가 발전과 연계시킬 수 있는 체계적인 성공 전략이 필요한데요. 이에 지원방송에서는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와 함께 정선군의 올림픽 문화유산 활용 방안과 민선 8기 지역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한마음 한뜻으로 관심과 응원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강원자치발전전략 대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볼 지자체는 아리랑의 고장 정선군입니다. 네, 정선군의 멋진 소개 영상까지 함께 보고 왔습니다. 오늘 토론에 함께 출연해 주실 분들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 최승준 정선군수 자리하셨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국민고향 정선군수입니다. 이름은 여기 있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선의 발전 전략을 함께 논의해 주실 전문가도 모셨는데요. 강원대학교 생태조경 디자인학과 윤영조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강원자치발전전략 대토론회 오늘 최승준 군수님, 윤영조 교수님 모시고 웰리스 관광도시 정선, 부흥을 꿈꾸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정선은 웰리스 관광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노력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웰리스 관광 자원인 가리왕산 케이블카 얘기부터 먼저 끄집어내 볼까 합니다. 올림픽 문화유산을 활용한 가리왕산 케이블카 개장 1년 만에 18만 명이 찾으면서 지역 대표 관광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군수님, 가리왕산 케이블카 인기 실감하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 한 해 동안에 우리 국민 숫자보다가 5배나 더 많은 한 18만 명 정도가 가리왕산을 이제 방문해 주셨고, 또 금년 들어서는 지금 이제 5월 말까지 지난해보다가 한 40% 정도 관광객도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미 있는 것은 그중에 한 35% 정도가 그 교통약자들이라는 것이죠. 어르신들이나 또 장애인, 그리고 엄마 손을 잡고 따라온 유아들 같은 경우는 사실 케이블카가 없으면 산정상에 가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재방문율도 많이 높고 이런 이유가 특이하게 이제 가리왕산 정상에서 보는 그 경관이 아주 좀 이 사방향으로 이렇게 사계절 뛰어난 경관이기 때문에 또 재방문도 많이 해주고 있는 그런 실정이어서 주변의 정선 5일장이나 다른 그 관광 시설들하고 연계 관광으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지난 3월이었죠. 민생 토론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가리왕산 자연과 올림픽 유산을 더 많은 국민들이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하기도 하셨는데요. 군수님, 현재 가리왕산과 연계한 산림형 국가정원 조성을 위해서 많은 노력 기울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진행 사항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네, 아시는 대로 이제 우리나라 국가정원은 순천만 정원과 울산 태화강 정원이 있는데 두 곳 다 그 수변형 하천이나 해변에 위치한 정원이고, 우리나라 국토의 60% 이상이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작 산림형 정원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최초로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이 산림을 기반으로 한 국가정원이 되겠고, 또 국가정원의 위치가 지금은 이제 영남과 호남 한반도의 남쪽 끝단에 이제 위치해 있는데 중부 지역에 또 최초로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인 공감을 이끌어내는데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우리 군에서는 중장기 마스터 플랜 계획을 다 수립을 해서 산림청에다 이미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앞으로 가리왕산 국가정원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웰리스 국가정원으로 이렇게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아마 그렇게 가는 것이 지금 가리왕산 산림 훼손에 대해서 많이 우려하고 있는 국민들의 그런 우려도 국가가 직접 조성하고 국가가 관리 운영하기 때문에 난개발이 될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불식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가리왕산 올림픽 국가정원이 조성되면은 어떤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좋아지는 겁니까? 그 가리왕산 지금 올림픽 유산을 이용한 그 국가정원을 지금 정선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마 올림픽 전에도 그렇고 계속 이슈가 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고충도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 과정적으로 보면 정선 뭐 군수님 이하 정선 군민들하고 전문가들하고 굉장히 좀 그 논의를 지금 또 하고 또 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는 과정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국가정원이라는 건 지금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남쪽에 주로 지금 두 곳이 지금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중부권 또는 전체적인 국가 균형적인 차원에서는 분산해서 여러 개를 이제 국민들이 지금 향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이 부분은 올림픽 유산에 대한 향유 부분도 충분히 좀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마 대부분 아시겠지만 정원에 대한 열풍이 요즘 굉장히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단순히 어떤 그 개발 인프라라든지 시설 인프라 뭐 이런 쪽으로 너무 치우치게 되면 사실은 이 지속성 부분에서는 좀 문제가 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선이 갖고 있는 이런 산림에 대한 자원 뭐 이런 것들을 좀 부각시키는 그런 것들을 더 강화시키는 국가정원이 된다 그러면 지금 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또 국민들이 다 향유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대표적인 국가정원이 좀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국가정원 활성화를 위해서는 역시 편리한 교통망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동안 지리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접근성이 부족해서 불편을 좀 겪어왔었는데 군수님, 광역교통망의 획기적인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어떤 구상 갖고 계세요? 정선군을 포함해서 강원 남부 이제 폐광 지역 영월이나 태백이나 삼척까지 다 포함하면은 내륙의 교통 섬으로 불릴 만큼 교통계 수도권 접근성이 굉장히 열악한 상태이거든요. 한반도를 이제 남북과 그리고 동서로 연결하는 이제 20개의 고속도로 축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빠져 있는 구간이 바로 강원 남부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서남 해안 도서 지역에 가면은 섬들도 다 연육계로 연결이 돼 있는데 정작 우리 내륙에 그런 교통섬으로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역에 많은 투자를 해도 효과를 볼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인구 밀집 지역인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열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선군을 포함해서 인근 시군과 함께 2개의 고속도로 노선과 2개의 고속철도 노선을 지금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가 동서고속도로인데 이 노선은 이제 평택에서부터 삼척까지 이어지는 도로이고 현재 제천까지는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천에서부터 잔여 구간 91km 삼척까지 연결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잘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 남북 구축 고속도로는 우리 양구군에서 출발해서 인제, 홍천, 평창 그리고 정선, 영월 그리고 이제 경상도로 넘어가서 봉화, 영천, 영양 이렇게 이어지는 남북을 이제 백두대간을 종주하는 그러한 이제 노선이 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여기 이제 남북 구축 고속도로 노선에 인접한 시군들이 다 소멸 예정 지역으로 이렇게 분류가 될 만큼 낙후된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2개의 고속도로 노선이 건설이 되면은 정선군을 포함해서 강원 남부 지역이 고속도로가 십자로 지나가는 그동안의 교통 오지에서 교통 요충지로 변모하게 될 것이고 2개의 철도 노선은 지금 ITX 청량역에서부터 제천까지 운행하던 것을 지금 민둥산역을 거쳐서 태백까지 운행을 지난해 9월 1일부터 이미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의 노선은 KTX 경강선, 서울역과 청량역에서 출발해서 강릉까지 가는 노선 중에서 평창역에서부터 노선을 신설을 해서 정선역으로 연결을 하게 되면은 바로 우리 강원랜드가 있는 사북 지역까지 1시간대에 올 수 이제 고속철이 연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 2개 고속도로와 2개 고속철로 우리 지역의 열악한 그 접근성을 개선을 해서 광역교통망이 구축이 되게 되면은 아마 지속 가능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미래가 이렇게 밝아질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주제가 웰리스 관광도시 정선 부흥을 꿈꾸답니다. 작년에는 정선이 문체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선정한
전국 최초 제1호 웰리스 관광도시로 활약하기도 했는데요. 군수님, 웰리스 관광도시로 뻗어나가기 위한 정선군의 계획과 노력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영광스럽게도 2년에 걸쳐서 전국의 226개 지자체 중에서 정선군이 웰리스 관광도시로 2년 연속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웰리스 관광도시라고 하는 그 이제 요건을 충족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인위적인 시설도 숙박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 조건이 부합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선군은 백두대간의 중심에 있으면서 해발 1000m 이상의 아주 고원지대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그 많은 높고 푸른 산들 사이로 아름다운 계곡들이 있고 또 저희들 정선군의 9개 연면에 다 이렇게 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맑은 강이 흐르는 그런 천혜의 자연 환경이고 과거에 이제 서울대학교에서 우리나라 풍수의 대가라고 하시는 그 최창조 교수님께서 정선군에 대해서 어떻게 언급을 하셨냐면은 그 정선군은 피안의 고장이다. 그래서 정선군에 오시는 분들이 정선군에서 어떤 특별한 그 행동을 하지 않아도 정선군에 와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 해도 명상할 수 있고 또 치유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이제 가지고 있는 문화유산이 있죠. 우리 정암사 정멸보궁 수마로탑을 비롯해서 자장율사께서 만년의 그 구도의 길을 걸으시다가 입적하신 정말 명상의 최고의 터이고 또 정선아리랑은 유네스코의 인류 무형유산으로 등재된 1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그런 유무형의 유산들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웰리스 관광시설지로 선정이 된 하이원 리조트 그리고 파크로시 리조트 그리고 러미지안 가든을 중심으로 해서 정선군의 그 친환경적인 그 아주 품질이 우수한 농특산물과 함께 정선에 오시면은 정선 5일장 같은 곳에서 정말 고향의 정취도 느낄 수가 있고 또 그런 문화적인 부분 또 자연 친화적인 그런 환경을 통해서 아마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웰리스 관광도시로 이렇게 발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우수한 웰리스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선 앞으로 독보적인 웰리스 관광 도시로 자리 잡기 위한 어떤 성공 전략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중심에 역시 국가 정원이 있겠죠. 정선만의 경쟁력 갖추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 준비하고 노력하면 좋을까요? 그 정원이 지금 사실은 그 수목원 및 정원법에 의해 가지고 제도적으로 좀 정리가 돼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국가 정원도 들어가 있는데요. 근데 사실 정원이라는 것들이 본질적으로 보면 즐거움으로 대변이 됩니다. 예. 정원을 즐기면서 또 즐거움을 얻고, 근데 그런 부분이 이제 웰리스하고 굉장히 일맥이 상통한다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웰리스지 않은가. 그래서 정선에서 지금 국가정원으로 또는 정원의 컨셉을 잡은 거는 굉장히 그 방향을 잘 잡으셨다고 지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떻게 접근하느냐가 이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산악관광에 대한 강조점을 계속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또 국가정원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어떤 평지형의 국가정원보다는 산지형에 대한 장점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지금 가장 그 정선군에서 좀 관건일 것 같고요. 특히 그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하고 관리하는 부분들을 미리 군수님도 그렇고 정선군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면 좀 좋을 것 같다. 근데 운영 관리가 잘 돼야 사실은 양질의 웰리스 공간들을 국민들한테 좀 제공할 수 있겠다라는 예. 것들이고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좀 반면교사로 좀 삼아야 될 것들이 제주도를 좀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 국민들이 전부 좋아하시는 곳인데 처음에 그런 자연경관에 대한 메리트 때문에 많이 방문하고 했지만 최근에 와서 아마 여러 매체를 통해서 그 활력도가 좀 떨어지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어쨌든 난개발이라든지 기타 그 자연에 대한 존중 뭐 이런 거에 대한 철학적인 것들이 많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지금은 부족해진 것 같아서 정선군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좀 보고 좀 더 다른 접근 방향을 좀 갖는다면 이 네. 웰리스 부분에서는 뭐 더할 나위 없는 자원을 갖고 있는 굉장히 그 좋은 장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 이번에는 분위기를 좀 바꿔볼까 합니다. 정선 군민들이 정선에 바라는 점, 궁금한 점은 무엇일까요? 시민들의 목소리 담아봤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정선군에 거주하시면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됐으면 하는 점이 있으신가요? 아이들을 키우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자주 아프기도 하고 예방접종도 해야 되는데 가는 데까지만 해도 35분, 왕복 1시간 이상 걸리다
걸려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노인네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혜택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런 분들이 와가지고 이제 정착을 해서 뭐 아이도 낳고 이렇게 재미나게 살면은 좋은데 기회가 좀 적은 것 같아. 읍내에는 주차장이 굉장히 없어서 더 넓은 주차장 어떻게 확보를 좀 더 해서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좀 더 편하게 주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좀 더 있었으면. 쇼핑몰이라든지 백화점이나 뭐 이런 쇼핑을 할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인구가 자꾸 줄고 있는데 인구를 어떻게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좀 펼치면 좋겠습니다. 정선 군수님한테 궁금한 점 이런 게 있으신가요? 병원이 정선에는 없잖아요. 큰 병원이. 그래서 강릉이나 원주나 가고 그래야 되는데 많이 아플 때는 너무 힘들어요. 가까운 곳에 산부인과가 없다 보니까 셋째를 이곳에서 낳을 수가 없어서 저도 제천까지 가서 어떻게 보면 원정 출산을 하게 된 격인데요. 그런 부분이 좀 불안 요소로 좀 작용을 했어요. 성년이 돼가지고 가정을 꾸릴 때쯤 되면 아무래도 타지를 많이 나가게 되는 부분이 뭐 양질의 일자리라든가 그런 부분이 부족해서 그렇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농약 비료값이 다 올라갔다고 지금. 더군다나 뭐 모종값, 종료값도 올라가고 인건비를 어떻게 군에서 좀 지원을 해줄 수 없나 그런 것도 좀 건을 들어보겠습니다. 청년 마을이 이제 있다고 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가려면 입주 조건이나 아니면 자격 같은 게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정선 군민들의 목소리 함께 들었습니다. 요즘에 뭐 물가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어렵지 않은 분야가 없는데 한 시민께서 농약값하고 비료값이 너무 올랐다, 농사짓기 힘들다. 농업 분야 지원 정책에 대해서 궁금해하셨는데 군수님 이 부분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여러 분 말씀 들어보니까 좀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농업 분야는 이제 그 IMF 이제 팬데믹 시대를 거치면서 많이 그 양상이 변했거든요. 어떤 현상이냐면은 국제 원자재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농자재 가격이 거의 2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IMF 때, 코로나 때 외국인들이 이제 입국을 못 하니까 그런 이제 인력이 많이 일손이 부족해가지고 또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애써 생산한 농산물이 시장에서 올바른 이제 가격을 이제 형성이 안 돼가지고 생산 원가에도 못 미치기 때문에 이제 밭에서 갈아엎기도 하고 이러한 그 세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그 세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맞춤형 정책을 개발해서 지금 지난해부터 시행을 하고 있는데 영농자재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 군 전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해서 영농자재 반값 공급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현장에서 농업인들한테 그 영농비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인력 부족에 대해서는 우리 동남아에 있는 라오스의 노동부하고 직접 저희들 정선군이 계약을 해서 작년에 300명, 금년에 500명이 지금 입국을 해서 9개 연면에 이제 우리 농업인들을 일손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인건비가 상승되던 그런 부분을 좀 안정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를 했고 또 농업농촌에서도 그런 이제 어려운 일손을 지원을 받아서 아주 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가격 불안정에 대해서는 최저 가격 보상제를 우리 군에서 생산되는 주로 이제 많이 생산되는 10개의 품목을 정해서 출하기에 그 시세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보전을 해주는 최저 가격 보장제를 이제 시행을 하고 있고 그 밖에도 농번기에 이제 바쁜 이제 일손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마을별로 공동급식을 시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제 새벽에 밭에 나가셨다가 점심 때 되면은 마을 회관에 오시면은 다 이제 부녀 회원들이 준비를 해놓으면은 거기서 식사하시고 좀 쉬시다가 바로 밭으로 또 나가실 수 있게 전에 같으면은 미리 또 와서 점심 준비하고 또 설거지하고 쉬지도 못하고 이제 나가셔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공동급식을 시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시간도 좀 절약할 수 있고 또 마을 주민들이 한 자리에 매일 모이시기 때문에 어떤 불편한 어르신이 계셔가지고 이렇게
식사를 못 오시면은 이장님이나 이웃에서도 확인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주민들끼리 서로 교감도 하고 그런 커뮤니티 공간으로 잘 활용을 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그런 정책을 좀 더 확대해서 시행을 하겠고요. 그리고 농업인 수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농촌 복지 정책도 함께 개발을 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한 군민께서 청년마을 언급해 주셨는데 정선군의 청년마을은 뭐 어떻게 준비가 돼가고 있습니까? 네, 이제 정선 같은 이제 이런 이제 소멸 예정 위기에 몰려 있는 지자체의 공통된 어려움이기도 하지만은 고령화되고 또 저출산이고 이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제 많이 인력이 이제 부족하고 일자리 찾아서 외지로 나가고 하기 때문에 청년들을 유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청년 주택을 130억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39호의 그런 청년 주택을 건설을 할 계획이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입주 조건은 농수산식품부에서 아마 규정을 정해줄 것이고 그 규정에 입각해서 40세 미만의 그런 청년들 또 부부나 또 아니면 독신 이제 청년들이 또 이제 귀농 귀촌하시거나 아니면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청년 부부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예. 한 군민께서 이제 출산 인프라 문제, 네네. 원정 출산 때문에 좀 불안감이 있었다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안 그래도 뭐 군수님도 이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분이 하잖아요. 그럼요. 근데 다만 이제 그 원정 출산이라고 이제 표현하시고 아까 우리 국민께서도 그렇게 하셨는데 원정 출산이라는 말은 특수한 목적으로 예를 들어서 다른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 현지에 가서 출산을 하는 그런 것을 이제 원정 출산이라고 하고 우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출산 인프라가 구비가 돼 있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외지에 가서 출산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되겠는데 예. 저희들도 이 산부인과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이제 정말 오랜 기간 또 예산도 들이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저출산 때문에 산부인과를 지망하는 의사들이 아마 줄어들고 있고 또 그다음에 그 의료 사고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다 그래요. 산부인과가. 그리고 의료 수가도 또 다른 그 이제 분야에 비해서 좀 낮고 이러다 보니까 의료 인력들이 산부인과를 많이 기피하고 개업의도 적고 우리 정선뿐이 아니고 전국에 많은 또 도내에도 많은 시군들이 그런 산부인과 또 출산 시설이 없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지자체에서 이렇게 단독으로 해결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큰 틀에서 좀 정책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몇 년 전에 산부인과를 어렵게 한번 유치를 했었어요. 그리고 병원을 개보수를 해가지고 다 시설을 다 해주고 와서 1년 동안 영업을 했는데 거기서 출산한 그 아이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산모들이 처음에 임신 초기에서부터 외지에 있는 병원에 이제 계속 다니면서 진료를 받고 그 병원에서 출산을 하려고 하지 지역에 있는 그런 작은 이제 산부인과 의원회는 갑자기 아프면 가서 진료나 받을 정도고 이렇게 안 되니까 산부인과 의사가 결국은 못 버티고 가시더라고요. 예. 그런 어려움이 다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강원자치발전전략 대토론회 정선군 편과 함께하고 계시고요.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강원자치발전전략 대토론회 정선군 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폐광 지역 경제 활성화 재원이죠. 강원랜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규제 완화를 해달라는 요구가 요즘에 많지 않습니까? 군수님, 강원랜드 취지에 따라서 지역 상생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책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신지요? 강원랜드가 개업한 지가 2000년에 개업했으니까 이제 25년째 접어들고 있는데 그동안에는 이제 사행성 감독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도박 중독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도박 산업에 대한 피해를 이제 막기 위해서 카지노라든지 또 경마라든지 경륜이라든지 뭐 스포츠 토토라든지 복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를 이제 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강원랜드는 우선 회사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시설을 증설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통제를 하고 있고 또 출입하는 내방객 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출입 일수를 제한을 하고 출입 시간을 제한을 하고 또 입장 시에 여러 가지 신원이 노출된다든지 또 입장하고 나면은 이제 게임 테이블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고 또 온라인 추천을 또 해야 되고 전 세계에 우리 강원랜드처럼 운영하는 카지노는 없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강원랜드 이제 폐특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강원랜드가 이제는 좀 국제적으로 경쟁을 할 수 있는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성장할 시기가 되지 않았느냐. 또 최근에 일본에서 그 처음으로
많은 그 라스베가스에 이제 자금을 끌어들여 가지고 한 10조 원을 투자를 해서 2030년이면은 일본에 이제 대형 카지노가 오픈이 되면은 수도권에서는 아마 육로로 정선으로 오는 것보다가 비행기로 일본에 가는 게 더 가까운 상황이 되면은 강원랜드가 큰 위기를 맞을 수밖에 없고 예. 또 전 세계에서 중국이나 태국 뭐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다 카지노를 이제 한 산업으로 인정을 해서 적극적으로 이제 활성화시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이제는 좀 공론화할 때가 되었다. 그래서 네. 카지노 산업을 바탕으로 해서 비카지노 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정말 가족 단위로 와서 즐기면서 이렇게 휴양할 수 있는 그런 복합 리조트로 성장할 때가 됐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의 규제가 대폭 좀 완화돼야 된다고 하는 것이 폐광 지역의 주민들의 바람이죠. 예. 국내 요식업계 대부죠. 백종원 대표가 정선군하고 강원랜드와 손잡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백종원 대표의 컨설팅 통해서 타 지역의 전통시장의 어떤 전국적인 명소로 떠오른 사례도 있기는 한데요. 군수님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더본코리아 백종원 대표가 뭐 저희들이 찾아가서 이렇게 와주십시오 하고 부탁드린 것도 아닌데 그분이랑 그 회사에서 아마 정선의 우리 폐광 지역의 이 인문학적 스토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어떤 성장 가능성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선군에다가 그 더본코리아의 외식산업개발원이라고 하는 전국의 외식산업을 총 그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센터의 기능을 가진 외식산업개발원을 정선군에다 시설하시겠다고 이제 뜻을 밝혀서 저희들 군하고 강원랜드하고 또 더본코리아하고 3자가 한 2달 전에 이제 협약을 하고 예. 본격적으로 지금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완성이 되고 나면은 우리 군내에 있는 전통시장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소상공인들이 하는 그런 먹거리 외식 산업에도 이렇게 컨설팅 해주고 또 하는 부분에서는 크게 도움이 될 것 같고 또 기존에 저희들이 웰리스 관광 도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도 잘 보조를 맞춰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강원랜드는 폐광지 경제회생의 상징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교수님, 미국의 라스베가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기업 회의라든가 뭐 문화행사 같은 걸 유치하면서 복합 리조트 이미지로 변신을 많이 했잖아요. 강원랜드 역시도 시야를 조금 넓혀서 글로벌 리조트로 나아가야 될 텐데 어떤 전략을 짜면 좋을까요? 일단 강원랜드의 시설적인 측면에서는 사실은 복합적인 리조트가 갖고 있어야 될 요소들은 다 좀 갖췄다고 좀 생각은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사실 이 사계절형으로 가느냐, 사실은 이제 동계 쪽에 주로 포커스가 좀 많이 가 있는 걸로 일반적인 국민들은 좀 인식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지역적인 고립 부분도 있지만 정선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하고 어떻게 연계되면서 더 이 부가적인 재방문율을 끌어내느냐, 이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 강원랜드도 굉장히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히 정선군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그거에 좀 가능성을 좀 볼 수 있는 게 사실은 고안 지역, 고안 마을의 정원 축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국가정원 추진하면서도 그렇고 그 관주도가 아니고 그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든 그 부분을 좀 살려서 계속 지금 축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을 강원랜드하고 그 앞쪽에 배후가 되는 도시가 같이 연계되면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보면 가장 쉬운 방법인데 잘 쉽게 하지 못하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좀 신경을 좀 더 썼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카지노하고 동계시설로만 좀 인식이 되니까 일반 뭐 정선군이나 아니면 강원도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시설, 거점 시설이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국민들이나 아니면 그 다른 홍보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사실 다 홍보가 잘 안 되는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그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를 어필할 수 있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배후 지역, 사실 이제 정선 중심으로 그 위쪽으로 바로 넘어가면 또 태백에 뭐 자원도 있고 뭐 용현동굴이라든지 뭐 기타 그 자원들이 좀 많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강원랜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네. 정선하면은 뭐 안 그래도 유명한 게 많지만은 또 역시 아리랑의 고장 아니겠습니까? 네. 강원도 무형문화재이자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인 아리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정선 아리랑 작품. 군수님 요즘에
세계적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어요. 네네. 뭐 아리랑 하면은 우리 한민족의 민요를 아리랑 빼놓고는 얘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죠. 한민족이 제일 즐겨 부르는 이제 민요인데 물론 이제 진도 아리랑도 있고 밀양 아리랑도 있고 한 60여 종의 아리랑이 있지만 그 아리랑을 연구하시는 학자들이 각 지역에 있는 아리랑의 그 전파 과정이라든지 이제 생성 노래 이제 만들어진 과정을 연구하시다 보면은 그 궁극에 정선 아리랑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선 아리랑이 한민족 모든 아리랑의 시원이다. 그래서 저희들은 우리 국민들이 다 태어난 고장은 틀릴지라도 정서적인 고향은 정선이다. 그래서 국민 고향 정선 이렇게 부르고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 정선군은 아리랑에 한 70년 전부터 계속 투자를 하면서 가사를 채록하고 또 녹취를 하고 그다음에 우리 아리랑 문화재단을 만들어서 창극도 만들어서 공연을 오래전부터 해왔고 최근에 올림픽 이후에는 아리아랄이라고 하는 이제 뮤지컬 퍼포먼스를 제작을 해서 지난해에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세계 공연 축제에 가서 최우수 작품상을 네.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한 1,200여 이제 작품 공연 작품들이 시연이 됐는데 그 중에서 이제 그렇게 수상을 했고 그것을 계기로 해서 금년 8월 달에는 영국 에딘버러에서 정식으로 이제 초청을 받아가지고 그곳에 가서 객석이 한 1,000석이 되는 에딘버러에서도 가장 규모 있는 극장에서 한 달 동안 23회에 공연을 하기로 그렇게 예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적으로는 뭐 이제 국립극장, 용극장에서도 매년 이제 저희들이 공연을 하고 있고 정선 5일장이 열리는 장날 우리 아리랑 센터에서 우리 아라리 공연이 매 장마다 열리는데 거의 만석이 될 정도로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고 또 세계적으로도 외국인들도 지난해 이제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공연할 때 저도 참여를 했었는데 현지인들이 사실 뭐 대화도 잘 안 통하고 하는데도 대부분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공감을 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정말 우리 K 아리랑이 세계적인 아리랑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가능성을 이제 보고 와 있죠. 그래도 더 앞으로도 많은 투자와 연구를 계속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지역적인 게 가장 그 세계적인 것이다. 이렇게, 이런 걸 반증해 주는 하나의 실감하겠더라고요. 실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교수님, 정선이 아리랑의 본향으로서 우뚝 서고 세계적인 문화자원으로 더욱 뻗어나가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보완하고 우리가 육성해 나가면 좋을까요? 지금 이제 군수님 말씀 들으니까 이게 그 아리랑 관련된 지금 정선군의 노력이 굉장히 입체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예. 근데 사실 이 부분은 사실 국민들이 좀 잘 모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국민들이 좀 더 알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사실 지금 많이 언급되는 글로컬 부분이 아마 이 아리랑이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아닌가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뭐 지속적으로 좀 해왔지만 더 이것들이 지속되면서 어떤 관심을 끌고 이런 것들이 좀 더 지역의 대표 또 더 나가서는 사실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거든요. 그래서 정선군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국가 차원에서도 좀 이런 아리랑 문화 부분을 더 문화 진흥에 관련돼서 더 지원을 좀 했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앞에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나 아니면 지금 진행되는 것 중에서 이 아리랑을 주제로 해서 만들어지는 시설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이런 시설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그러니까 초기에 이제 여러 지원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국민들이 자랑스러워하고 또 국민들이 와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향유할 수 있는 뭐 그런 시설들의 운영 관리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 쓴다 그러면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해외에서 오는 관광객들이나 아니면은 국내에서도 굉장히 좀 중요한 콘텐츠로 자리를 잡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쯤에서 두 번째 정선 군민들 인터뷰를 보고 오겠습니다. 정선 군민들이 생각하는, 바라는 정선군의 모습,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보내는 응원 메시지 담아봤거든요. 정선 군민의 목소리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내가 바라는 10년 후의 정선의 모습. 정선 어디를 가더라도 이곳은 어린아이들하고 갔을 때도 다양하게 이렇게 여행과 자연을 누릴 수 있다. 또 어르신들이 왔을 때도 여행과 자연을 누릴 수 있다. 것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관광지니까 손님들 때 소문이 나서 많이 오시고 그랬으면 좋겠죠. 아리랑 고장이잖아요. 그래서 뭔가 문화예술적으로 많이 부흥되는 그런 마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좀 정주를 해서 좀 인구가 좀 늘어나는 그런 모습을 기대를 해보고 싶어요. 국가 정원을 지금 군에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좀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정선에 자랑이 있을까? 농산물 가격제라든가 이런 거 농밀 유한 제도 그거는 제가 봐가지고 타 시군보다는 좀 조금 더 빨리 가는. 적은 아이들이지만 즐겁게 이곳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나 또 저희 어린이집에서나 유치원에서도 그런 지원들이 폭넓게 되고 있어서 군수님이 잘 하고 있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청소년 이제 수련관에서 청소년들 대상으로 이제 취업 이런 연계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문화를 좀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대중교통 부분은 와우버스 같은 부분이 아마 나이 드신 분들한테는 아마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선은 아마 이 노인 복지 정책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국민분들에게 응원의 한마디. 아름답게 힘차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시골이라고 힘없이 사시지 마시고 좀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생활을 하면은 좋지 않겠나. 공기 좋은 거 다 아시는 사실이고 좀 더 살기 좋고 좀 행복한 그런 지역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화합하고 같이 갔으면 좋겠은 그런 바람입니다. 파이팅! 정선군민 파이팅! 힘들더라도 좀 조금 극복하고 함께 힘을 합치다 보면 아마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습니다.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정선 군민들의 진심이 느껴지네요. 애정어린 진심과 또 응원, 격려의 메시지 들어봤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 토대로 정선군 발전 위한 전략, 오늘 정리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먼저 군수님. 네, 응원 메시지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 고맙습니다. 과거 우리 석탄 경기가 화학 누릴 때 인구 14만이었었는데 지금은 일자리 찾아서 다 외지를 떠나시고 3만 5천 명이 살고 있습니다만은 좀 더 차별화된 그런 복지 정책으로 우리 국민들이 행복한 우리 군정 구호가 희망찬 아침 평온한 저녁 행복한 정선이기 때문에 정말 체감할 수 있는 그런 행복 정선을 만드는데 저와 또 700여 공직자 우리 7분의 의원님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늘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고 국민 여러분 그래도 정선군을 믿으시고 앞으로 이제 그 교통망이 개선이 되고 강원랜드 규제 완화로 글로벌 복합 리조트로 발전하고 또 국가정원이 조성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이 자리 잡으면은 아마 떠났던 우리 주민들도 돌아오고 또 외지에 있는 도시에 있는 분들도 정선을 많이 찾아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속 가능한 정선군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교수님. 네, 오늘 그 국가정원하고 이제 이 정선하고의 가장 핵심 제가 볼 때는 국가정원 추진이 굉장히 지금 현안인 것 같습니다. 국가정원을 그냥 유치하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정원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행복감이거든요. 예. 일단 군민들이 일단 행복한 데를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국민들이 행복해하면 그 행복한 모습을 보고 전 국민들이 그곳에 와서 같이 정원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웰니스는 사실 그런 부분이 아닌가. 정원에 대한 그 요즘 뭐 광풍이라고까지 얘기하는데요. 굉장히 경쟁이 치열합니다. 거의 국가정원도 한 30개 정도가 국가정원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예. 군수님께서 말씀 주신 그런 그 지금 치유되는 과정, 정원이 훼손된 저희 살림이 치유되는 과정 자체가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든 극복하려고 하는 정선 국민의 스토리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콘텐츠가 되겠다. 이 부분들을 잘 살리시면 사실은 그 강원도에서 또 독보적인 또 산악 관광 또는 국가정원으로 또 탄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정선 국민들을 응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함께 응원하도록 하죠.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승준 정선 군수님, 윤영조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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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혜 자연환경과 세계적인 올림픽 문화유산을 보유한 정선이 앞으로 웰니스 관광 도시로 날개를 쫙 펴고 활짝 날아오르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강원자치발전 전략 대토론의 정성군 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